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저기 조합 짠다고 골 싸맸어요. 골 싸맸는데 결과 좋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요. 빠르게 한 20분 컷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요새 그 유튜브 멤버십이 상당히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저기 한 달 해보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 버튼 눌리고 참가하시면 커뮤니티 게시글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상당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잠깐만 있어봐라. 이 가입 버튼 있을 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자. 여기 보면은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조합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올인원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7월 달까지 이제 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뭐 크게 뭐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좋은 부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할게요. 오늘 좀 스피드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마이애미는 뭐 설명할 이유가 1도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NBA는 갈 것만 갑니다. 우리가 국내용 KBL 배팅했을 때도 파이널이 엄청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갈만한 건덕지 뭐 어느 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쓸 것만 쓰도록 할게요. 오늘 인디 이겨서 좀 신기하긴 하지만은 템파 같은 경우 지금 안 갈 이유가 딱히 없죠. 왜? 우리가 지금 승도 재미나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언더도 야무지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제 같은 이유로 콜로라도한테 심지어 3번 다 지고 어, 그 몰려있던 그런 부분들을 콜로한테 승을 다미해주는 부분인데 굳이 갈 이유는 없고요. 템파 같은 경우도 뭐 일반승에 대해서 뭐 일반승만 안 하지 않을까, 뭐 마인승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경기들이 몇 개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템파가 그런 게 의심이 들면 저득점도 상당히 잘 하기 때문에 저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필라하고 피치요. 피치는 지금 계속 저득점만 얘기를 하고 있고, 필라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최근에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토론토한테도 득점을 많이 줘서 그렇긴 하지만 피츠한테 연패를 끊어주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폴터인 것도 그렇고 해서 뭐 배당을 좀 필라를 잘 준 것 같은데, 필라는 결국 할 때는 1.5, 2.5 말승도 다 하고 뒤집어서도 이기고 수아레즈 나왔을 때 또 투수의 효과도 얻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승도 볼 수 있고요. 피츠는 가뜩이나 다득점은 올해는 안 가는 컬러죠. 근데 9.5 주면은 또 저득점도 한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필라도 지금 타격점이 좋지 못해서 뭐 경기를 진다든지 이기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쉬운 경기를 해서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다 저득점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일주일 마킹릿줄 동안에 미르님 추천 저득점만 감사합니다. 했듯이 그런 경기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를 쓸 수도 있겠네요. 필라 승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득점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배트맨이랑 차트랑 같을 거예요. 왜냐면 배트맨 보고 기입을 했기 때문에, 저번 같은 경우는 배트맨이 한 거랑 와이즈 땡에서 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았거든.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배트맨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앞에랑 저거랑 맞을 거예요. 알겠죠? 워싱하고 텍사스다. 텍사스는 뭐 꾸준히 가는 팀은 아니고, 소로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틀란타에서 한때 잘했다가 조금 계속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텍사스도 지금 타격에 대해서 템파베이한테 1-2-3, 1-2-3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고 경기 다 지고, 그리고 득점 편차가 8점 났다가 0점 났다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텍사스를 찍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9.5가 상당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워싱턴도 이제 전부 다 득점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었으면은 다른 팀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얘기가 갔겠죠, 그죠? 타격편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그죠? 일단 텍사스가 9.5에 못 미쳐줘요, 기준을. 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고 헛짓거리를 하는 거거든. 라이터가 나와도 그런 부분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9.5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방장님 9.5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버 한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오버하는 경기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보통의 9.5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을만 하다고 얘기를 했어. 왜? 자주 주는 편은 아니야. 근데 요번 시즌에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뜨기 전부터 되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임들은 접근해서 맛있게 먹자했죠. 대표적인 게 신시 언더고 템퍼 언더고 몇 개 언더들 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버 가는 데는 좀 많이 오버를 좋아하시거나 오버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양키스하고 보스턴 뭐 이렇게 받을만 하고 이제 뷰러가 어느 정도 양키스의 이 타선을 제어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 정도 구위가 되느냐. 근데 저는 계속 보스턴의 이 선발들에서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선발을 얘기하기는 메이저리그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잣대가 너무 높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뷰러 자체적으로는 다저스에 있을 때보다는 괜찮아졌어요. 피칭 디자인이라. 이건 진 거는 팀이 보스턴이라서 진 거지. 이 실력에 다저스 갔었으면 좋아진 게 맞아요. 알겠지? 근데 아시다시피 양키스와 보스턴 경기는 저득점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쉽지가 않죠. 저득점 나더라도 1점 차 때문에 못 나거나 1점 때문에 못 나거나 뭐 끝에 가서 결론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양키스는 아시다시피 이기는 경기들에 마인 배당이 좋든 배당이 안 좋으면 당연히 마인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고 이런 컬러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키스도 옛날에는 뭐 로돈, 코르테즈 이런 선발들의 힘을 가지고 좀 가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얘기조차 잘 안 합니다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막 뛰어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게 돼. 왜냐면 양키스는 핵 에이스급으로 기준을 잡아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언더 보기는 상당히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 언더 나오는 것도 찍기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워렌이 나오는데 1.43을 받았을 때는 컵스랑 화이트삭스도 마찬가지고 롯데랑 NC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일반승의 1.43에 대한 메리트가 전 없다고 봐요. 왜? 물부가 15경기가 있고 네이션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는 부분에서 1.43이 그만큼 좋아 보진 않는다. 그리고 양키스는 원래 저배당 경기를 가는 팀이 아니잖아. 저배당 받으면 마인 가보려고 건덕거려 보는 팀이지. 좋은 배당 받았을 때도 마인을 건드려 보려는데 이게 엄청 메리트가 있지는 않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수 여기 옛날에는 투수력도 좋고 불펜도 좋고 타자도 좋고 약간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양키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는 없잖아. 뭐 얘 투수 보고 가겠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 타격점하고 이제 흐름 타면은 무서운 거 요거 보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보선이 작년에는 꼴찌를 했죠. 근데 이번 시즌은 이기는 비중도 상당히 30승 34패면 선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선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뷰러가 괜찮은 구석이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키스야 승이랑 마인승은 그다지 메리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알겠지? 가져갈 땐 잘 가져갔지만 그 다음 클리블랜드하고 휴스턴. 클리블은 이제 뭐 바꿔가는 선수들이 많고 솔직히 S급 A 플러스급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휴스턴도 여러분 알고 있는 발데즈라든지 요런 라인들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휴스턴도 어쨌든 지금 성적을 내고 있어요. 체감상은 많이 엄청 이기고 마인을 잘하고 마인은 잘하지만 엄청 이긴 느낌은 안 들지만 꼬박꼬박 특히 저득점으로 해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뭐 피츠 경기는 당연히 저득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템파베이도 저득점 나왔던 부분들이고 대체적으로 좀 약간 운영적인 묘미를 좀 잘 살려서 승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감상 많이 이기는 느낌이 안 들지만은 결론은 챙겨 먹고 승률이
지금 5할 이상 34승 28패를 가지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확실하게 승리를 챙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어떻게든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패도 타지도 않는다는 거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강팀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하고 다득점, 클리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점수대에 대한 부분들은 7점, 4점, 4점, 뭐 7점대 경기들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투수도 둘 다 뭐 그렇게 인상적인 투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휴스턴은 갈 때만 가는 팀이긴 한데 이런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제가 요새 휴스턴을 거의 안 찍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면은 갈 수 있는 건덕지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휴스턴 역 용도로 1.9배 라인 중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경기고 클리블랜드도 타선이든 투수든 나쁘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명확하게 투수는 타자에서 이게 뭐라고 했냐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항상 그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득점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오바랑 휴스턴 라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알겠지? 휴스턴이 우리가 이제 눈에 좀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얘네도 가져갈 때는 잘 챙겨가면 진짜 좋은 팀. 왜 제가 이기면 마인드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기아도 마찬가지고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줬었지. 그다음 신시하고 에리가 지금 최근 세 경기가 11대 10, 2대 1, 8대 2, 8대 3 올랐는데 로드리게즈는 DT 했을 때 로드리게즈, 보선 했을 때 로드리게즈죠. 가면 갈수록 지금 한몰이 너무 많이 갔어요. 7점대 방어율이 너무 심해. 그래 못해서 한 4점대나 5점대 방어율은 이해를 한다마는 에리도 적게 이긴 건 아니고 딱 5할 승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스턴 이후로 보스턴대도 말미는 안 좋았고 디트로이트 가서도 안 좋았고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히 기대는 안 되고요. 신시 같은 경우는 승도 쓰고 언더도 쓰고 기본적으로 컬러는 이제 다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컬러죠. 언더도 이제 올해는 잘해서 언더도 쓰고 신시 승 언더 다 쓰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로돌로는 그냥 평이한 경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로드리게스가 너무 경쟁력이 3이닝도 안 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시는 어떻게 보면 다득점과 저득점 경기가 둘 다 되는 팀이고 에리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는 물론 저득점 한 경기는 이겼지만은 다득점 상승세했을 때 경기력이 승을 먹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애리조나는 안 가는 게 맞고 신시나 오바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신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신시의 로돌로도 지금 다른 팀 갔을 때는 승도 더 먹고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팀 때문에 스몰 마켓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 그리고 9.5라는 건 좀 강한 것 같아요. 신시도 할 때 되면은 반대편을 절개 만들어서 언더 만들고 승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질 때는 화끈합니다. 반대 점수 주고 우리는 안 내고 이런 컬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바가 좋은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신시는 모든 팀들과 붙어봤을 때 언더에 대한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써먹었던 거죠. 그 다음 디트하고 컵스 디트가 이제 그 막을 거냐 스코발이 나오는데 막을 거냐 아니면 컵스가 고점을 9점 10점 8점 7점 뭐 계속 그렇게 찍고 있거든 7점 뭐 아니 8점 7점 이거 막을 거냐 그 싸움이야. 컵스를 갈 거면 당연히 다득점을 가는 게 낫고 물론 2.5도 있긴 있지만은 다득점이 낫죠. 7.5밖에 안 되니까. 디트를 볼 거면 이제 일반승을 뭐 세포 어떻게든 쓸 거냐 친다고는 생각 안 하니까 왜냐면은 이제 언터처블 선수잖아, 그제? 아니면 뭐 이제 언더를 쓰건 언더 쓰기에는 좀 애매하죠. 다른 경기들보다는 애매할 거고. 그러니까 컵스 갈 거면 오바 가야 되고 디트 갈 거면 디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경기가 컵스 그 동안에는 뭐 승도 가고 오바도 가고 하긴 했지만 스쿠바는 확실히 스쿠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제가 투수 보고 얘기하는 건 안 하잖아. 왜? 어쩌다가 몇 명 빼고는 다른 거 다 조건 따져보고 있잖아요. 근데 스쿠바리는
뭐 그렇게 마이즈랑 스코바리는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축을 잡아주기 때문에 흐름이 안 끊기고 디트가 저만큼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저는 보거든요. 에이스가 확실하게 해주니까. 알겠지? 그래서 저는 디트 쪽이면 디트 마이너도 봐야 되고, 컵스 갈 거면 7.5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죠. 지금 10점, 9점 뭐 고점을 많이 찍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고점도 아니고 뭐 7점, 6점 이렇게 8점 뭐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오버가 빨리 끝날 거고 오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컵스도 마찬가지로 선발 가지고 뭘 메리트를 따지지는 않는 팀이거든요. 분석을 할 때. 그다음 화이트삭스하고 캔자스시티요. 화이트삭스 투수 말해봤자 어차피 필요 없고 그냥 도찐 개찐이고, 캔자스는 이제 샌디산 누구가 나오는데, 이런 경기들은 전형적으로 뭘 찍어야 되는 경기입니까, 여러분들? 승패를 찍어서 뭐 가야 되는 경기일까요? 메리트가 있을까요, 딱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잖아요. 엄청 뭐 새벽 경기가 많은 건 아닌데, 좀 8시 이후로, 특히 9시 이후로 경기들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뭐 따라갈지 뭐 참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9시 이후의 경기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언어받은 승패든 뭐 물부 한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만 찍는 경기야. 저번에 세인트하고 캔자스시티인데 승패 안 찍고 별로 가져갈 거 없대. 좀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오버 찍을 거면 화이트삭스가 요새 좀 이기고 콜로라도도 이기고 반등치고 뭐 역으로 많이 하고 이런 꿈틀꿈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잖아. 그 정도만 체크를 해준다는 거지. 그 뭐 역배를 간다든지 캔자의 저배당을 간다든지 뭐 메리트가 없죠. 왜? 다른 것보다 좋을 리는 없으니까 이 경기가. 그지? 그다음 미네는 계속 가고 마인슨까지는 안 가고 토론토는 좀 일관성이 그래도 나와줘야 돼요. 지금 요새는 못할 때보다는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미네 자체가 크게 문제없고 오늘도 승을 거뒀고, 미네 지금 뭐 승만 한 2주째 뭐 일부러 미네만 찍지는 않지만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나쁘게 볼 것도 없고, 승도 1.5배면은 반올림하면 1.5기 때문에 거의 어쩌다가 한번 못하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3대2로 어쨌든 이겼던 부분들이고, 토론토는 다득점 컬러 계속 나와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불개주하고 홈런하고 오버 좋고 이런 팀 컬러를 보여줘야 돼요. 미네는 저득점도 가능하고 고득점에 다득점도 그냥 고득점도 아니고 핵 고득점 찍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잘 편하게 이기죠. 왜? 올해 유독 고점이 핵고점 8점, 9점, 10점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것도 가지고 이제 클브라고 미나하고 1, 2를 다퉜었는데 지금 디테가 잘해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승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미러키하고 샌디 경기는 너무 잘 아시죠? 왜? 샘프랑 갔을 때 3번 갔다. 오늘도 가고 먹은 적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경기들이 이제 거의 뭐 3경기 모두 다 한국 월드 시리즈 하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펼쳤었고, 뭐 다 1점 차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번 이기고 2번 졌다는 거. 나는 이거 피로도 엄청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샌디 같은 팀은 마이클 킹을 제외하고는 투수 보고 재미 보는 팀은 아니거든요. 타격 보고 가는 건데 타격 가지고 우리가 샌디 봤는데 이긴 이겼지만은 샘프가 못해서 이긴 거잖아. 샘프가 못해서 이긴 거라고. 이긴 게 2번이 연장 가갖고 2번. 그 다음에 2번은 복수를 성공했지. 맞죠? 저득점 나오든 다득점 나오든 피로도도 크고 바스켓즈가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카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야? 우리 지금 최근에 미러키도 갖고 미러키가 뭐 필라도 깼고요. 그 다음에 신시도 껄끄러운 팀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스몰 마켓 중에서 껄끄러운 팀인데 꺾어냈고 마인도 하고 분위기 좋고 샌디는 뭐야? 계속 샘프랑 4경기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갈리고 거의 뭐 이제 월드시리즈 해갖고 투수 투입시키고 이런 피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홈에서 하는 미러키가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는 맞다. 패트릭하고 바스켓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적인 요소를 봤을 때 샌디가 4연전은 너무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러키 승에다가 자연스럽게 저득점도 따라오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하고 다저스도 마찬가지죠. 다저스도 매치하고 뭐 거의 오반하고 뭐 마지막에 오반하고 다저스 뒤집어서 먹은 적도 있었고 올킬 날 수 있었는데 뭐 5.9배랑 6.9배 먹었을 때 5.9배만 먹은 들도 있고 그지? 여기도 샌디랑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더 심한 건 이제
점수대를 너무 많이 냈다는 거지. 저득점 경기도 안 하고 좀 스겜도 없고. 그리고 오늘 또 로블레스키라는 투수가 나온 거지. 곤솔린데 이런 데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로블레스키는 이건 뭐 편하게 이기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그 반면에 이제 또 카드가 엄청 좋은 카드인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세인트 같은 경우도 타격점이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고 매치도 하는데 못하란 법 없거든요. 세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들을 매치보다 더 잘하는 근본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전 소니 그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세인트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되지 않나. 요것도 아까 샌디처럼 상당히 4연전이 피로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샌디랑 다저스 이 팀들은 오바 찍기는 첫 판부터는 가기는 좀 어렵고, 오바를 찍고 싶으면 다른 경기 오바 찍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세인트 역배 물론 다저스 반대 본다는 건 정말 쉽지는 않는데 또 홈경기도 아니고 홈경기 때랑 또 원정 경기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잖아요. 약간 삼성처럼, 그죠? 오늘도 뭐 삼성 마이너를 하긴 했던데. 그래서 저는 세인트 역배다가 샌디도 마찬가지고 다저스도 마찬가지고 4연전 접전했던 거, 그다음 극장 오버 나오고 뭐 극장 승했던 거, 뭐 특히 참가자분들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기를 다 찍었었거든요. 그죠? 오버도 찍고 승도 찍고 먹은 것도 있고 못 먹은 것도 있고 올킬 날 수 있었는데 올킬 못 났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 보고요. 콜로는 지금 문제가 없죠. 왜? 그냥 만일에게 평등하고 어쩌다가 그냥 진짜 뭐 롯데 키움이 롯데를 이기든지 똥 밟은 걸 했죠. 그리고 오늘도 LG는 조심했었어요. LG 졌어요. 뻔한 건 없어요. 뭐 방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LG는 조금 조심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치 그냥 1막 2막 하면 돼요. 왜? 필라하고 다 해요. 그냥 컵스도 뭐 하고 뭐 이런 팀들 있죠. 저 배당 받고 콜로는 완전 못하니까 차이가 한 1.5, 2.5 차이 나겠죠. 일반승 거의 없고요. 근데 언더도 잘 못해요. 올해는 쿠어스필드에 언더 메리트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언더하고 칸트릴이 콜로 있었던 적 있잖아요. 그때는 좀 잘 써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조차도 없고 10.5, 9.5, 11.5 주면은 근사치까지 하거나 해버려요. 그래서 언더 재미 보는 건 없어요. 센가가 나오긴 하지만은 알겠지? 센가가 지금 벌써 6승 3패 했거든. 1.74에 빨아먹기 진짜 좋은 팀이지. 그렇다고 지원도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다스 경기 때 보시면 될 거잖아. 4연전 했던 거. 치열하게 4대3, 6대5 매치, 또 그 목요일 경기는 그냥 6대1로 이겨버리고 오늘도 6대5 만들고 무섭죠. 언더 볼 수가 없겠죠. 이 경기는 센가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그다음 천사하고 시애틀이는 지금 이배당 받고는 못 갑니다. 왜? 볼티한테 지금 다 따이고 완전 볼티 살려주고 맞죠? 미네한테는 겨우 이긴 그런 느낌이잖아. 반면에 천사는 확실히 또 오늘 11대 9로 졌으면 잘했어요. 그 전에 또 4대 3으로 이기고 7대 6이 이기고 그럼 다시 연승 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러면 다시 역을 한번 노려보는 거야. 왜? 시애틀은 이제 투수 메리트도 좀 떨어져. 그리고 투수 잘한다고 해주는 마이애미, 시애틀 이런 팀들은 투수 잘한다고 해서 결과 좋고 똥배값 해주는 팀 아니거든. 그럼 뭐야, 또 우리가 키쿠치 때 역배를 가듯이 또 연승 기질이 나오면, 연승 기질이 나올 때는 확실히 점수대가 높잖아. 그럼 시애틀 애중간한 점수 애중간한 내가지고 7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팀을 찍을 바에야 이변항에 천사를 찍을 수도 있는 거지. 왜? 핸드릭스도 못하지만은 밀러하고 이런 카드들이 올해는 주요하게 아예 먹히는 날이 잘 없단 말이야. 그럼 뭐야, 무조건 배당 끈 거 가져가는 게 메리트가 있겠죠. 그럼 뭐야, 2배랑 마이너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역배 만들어서 4배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애슬레틱은 지금 뭐 스프링스 말고는 설명할 게 없는 투수들이고, 볼팅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있었죠. 시애틀 만나가지고 분위기 올리고, 화이트삭스는 옛날에 같았으면 화이트삭스도 못 잡고 이랬을 건데 화이트삭스 잘 잡고, 폴티가 지금 5개에서 옛날 같은 모습으로 좀 나오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아직 25승 36패밖에 안 돼요. 진짜 많이 지긴 많이 쳐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좀 옛날에 보던 볼티 느낌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이거보다 더 낮게 줄 수는 없을 거고, 볼티가 못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투수도 그 스가노를 제외하고는 딴 선수들 메리트는 없지만 11.5라는 건 너무 과해. 그리고 11.5 기준은 누구 보고 주겠어요? 볼티 보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볼티 마인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원정 경기긴 하지만 볼티 승을 가면 되잖아. 애슬레틱이 그래 득점은 한다. 그리고 저는 못한다. 그럼 미네한테 점수를 많이 주긴 했다. 그렇다고 11.5 하면은 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오버를 어떻게 가노? 언더 갈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맞자. 폴티도 지금 평득이 그래도 4는 아직 안 넘어서 3.7인가 3.84밖에 안 돼요. 3.84밖에 안 되네요. 맞죠? 그럼 이유가 있으면 그 경기는 꼬라만 경기라는 거지. 그럼 굳이 언어바를 건들 필요가 없지. 언어바 11.5 주는 거는 볼티 보고 주는 건데. 미네가 최근에 방에 미네 가서 마인 갔을 때 애슬레틱이 한 방에 개쳐 맞는 모습을 봤잖아. 그래서 미네 퇴근하고 이제 다저스만 해주면 승이었나 오바였나? 참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볼티 승가하면 되지. 굳이 뭐 아직 확정도 아닌데 뭐 마인까지 갈 필요 있나? 그런 모습 보여주면은 옛날같이 마인 가고 역배 가고 좋은 배당 가고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포지싱 언더 보면 될 것 같고 샘프하고 에틀은 샘프는 이긴 게 중요해요. 분위기가 죽구치 해가지고 이정우 잘 쳐도 두 경기 지고 두 경기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해. 에틀은 좀처럼 이제 반등이 안 되고 1위를 못 치고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직도 4위예요. 그리고 5할 승률이 약간 기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저는 버드송이랑 저번에 누구랑 했노? 그때 언더 좋다 했었거든요. 버드송이 지난 경기 어땠지? 마이애미였다. 마이애미였나? 버드송 지난 경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얘도 잘하고 반대편의 투수도 잘해가지고 샘플 타선도 그렇고 그래서 저득점 본다고 말씀드렸고 에트는 애초 당시에 선발 메리트가 있는 팀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차피 어너버보다는 승패가 좋은 경기고 샘프 역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경기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 네이션 배구 지금 방에 스탯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없는 경기는 배당이 안 좋거나 굳이 2.5나 애매한 그런 경기라서 뺐고요. 갈 경기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안 한다고 뭐 도망간다고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수치는 나오게 돼 있고요. 도미니카하고 네덜란드 경기들 이제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야. 도미니카는 이제 그 세르비아하고 이기고 역배까지 떴는데 요거는 그냥 프렘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체코도 마찬가지고, 체코하고 마찬가지고, 왜? 미국은 대학교 선수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프랭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체코도 진짜 한번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미국 나왔을 때야. 미국도 한 세트 딸 줄 알았더만 진짜 못 따긴 하더라고. 그래서 둘 다 프랭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국 경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찍을 이유가 없잖아. 2.5, 4.5 준 이유 있으면은 형님들아 2.5 프랭을 받는데 4 이상 받는 걸 본 적이 있나? 그만큼 못한다는 거다. 알겠지? 이태리는 에고누하고 그 부분을 간다는 거. 굳이 그런 어려운 경기를 찍을 필요 있겠나? 2.5도 1.11에서 배당이 없다. 그냥 배당 있는 것만 체크해서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도프라고 채플이고 솔직히 도역까지 볼까 체코 역배까지 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체코는 이제 그래도 갭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이 유망주 애들 나오고 대학 올스타를 하더라도 국대가 될 수 있는 재능이기 때문에 182를 그래서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거의 또이또이라 봐서 178을 줘도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프렌 두 개 챙겨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축구는 오늘 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합도 3개 아니고 그냥 2개로 짰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이후의 경기들 욜로 편성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져갈 게 많을 거고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제가 표를 드리고 지금 빨리 찍으라고는 하지만 아침에 찍는 게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생각 좀 더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는 분들도 내일 토요일이니까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게 뭐 엄청 메리트가 있거나 뭐 새벽 경기나 이런 것들이 메리트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8시 넘어도 충분히 시간 있고 아니면 고민해서 조금 그럼 난 아침에 찍을란다. 복방 일찍 가서 찍을란다.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조합을 후반대로 좀 짰거든요. 알겠지? 됐나요? 나머지 경기는 뭐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 건데 뭐 저는 일단 안 가고요. 됐죠? 못 들으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를 한번 더 들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쪽지를 한다든지 제가 안 자고 있으면 쪽지 답변해 드릴게요. 됐죠?